연예가 정보 사관학교 연예가 하이스쿨. 이거 좀 안 돼요. 아니 근데 저희가 학교인데 갑자기 빠빠 노래자랑이잖아. 아, 우리 학교긴 한데 다들 나이대가 그때 따라. 원래 북한을 보통 학교 생각하는 근데 이렇게 오프닝이 신나는 노래도 없어. 맞아. 그렇지. 맞아요. 모두가 맞아요. 다 알고요. 맞아요. 자 어쨌든 저희 인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락부장 개그맨 이동엽입니다. 안녕하세요. 군기반장 이다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스쿨의 서기 이태영입니다. 아, 이제 서기 굳혔네. 굳혔어요. 이제 서기로 가나? 예, 안녕하세요. 이제 두 아들의 아빠가 된 청소반장 하경원입니다. 두 아이 아빠. 트와이스. 트와이스. 저는 저는 아이 둘 아빠. 안녕하세요. 아이 둘. 아이 둘이 아니라 아이 둘 아빠요. 트와이스. 그룹 트와이스. 트와이스. 오락부장 맞나요? 네? 오락부장 맞나요? 일단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 기자님. 아,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등남을 하셨습니다. 네. 아, 또 아들 둘. 또 아들. 아들 둘. 아들 두 아들. 여기가 진짜 아들 둘. 아들 둘. 야, 진짜 힘들겠다. 두 아들스. 어땠어요, 소감? 예. 오늘 이제 그 조리원에 갔거든요. 근데 저희 녹음이 이제 금요일, 저희 오늘 12월 1일인데, 네. 아 참 이렇게 좀 한 2년 넘게 키우면서 저도 모르게 약간 이 생명의 경외나 신비감에 대해서 네. 잠깐 좀 잊어버렸나 봐요. 와, 1년밖에 안 되는데 그새. 네, 나왔는데 사실 나오면서도 이제 준비를 하면서도 사실 저희 수술을 했으니까 날짜를 정해놓고 이제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준비도 비교적 이제 자연분만에 돼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참 그 이제 그런 아기 자태를 보고 또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본다는 게 참 이렇게 떨리고 참 이렇게 신비하고 그 뭔가 좀 잊었던 기억들이 좀 생각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좀 제가 아기 낳을 때 하 기자님 아기 낳으러 가기 전에 직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어때요? 이렇게 걱정 안 됩니까? 저는 뭐 녹음하시는가 싶어가지고 이게 아는 형님에 들어가나 싶기도 하고. 아니 그냥 전화한 거예요. 너무 좀 방송 톤으로 물어보시길래. 제가 저도 방송 톤으로 답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혹시나 몰라서 이론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 녹취하시는 것 같아서 약간 그냥 전화했거든요. 진짜. 왜냐하면 제가 하 기자님 애 나올 때쯤에는 제가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바로 축하를 못 할 것 같아서 미리 전화해서 하 기자님 어떻게 지금 병원 갑니까 했더니 너무 태연하게 뭐 이제 애기 낳으러 가겠습니다 하면서 딱 예정된 것처럼 딱 가시더라고. 저희는 방송인 줄 아셨대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구나. 약간 아는 형님 녹음인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좋은 점 솔직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경이로운 말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이만큼도 저는 그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이 돈 먹는 기계가 태어났구나. 라든지 걱정이라든지 뭐 그런 거 조금이라도 없었어요? 있었죠 사실. 돈 먹는 기계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그렇지 않나요? 좀 많이 들어가니까. 둘을 키운다는 사실 어깨가 무거워요. 사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군대를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 다 그렇지만 남자분들은 보통 이제 군대를 다녀온 분들이 안 간 분들을 놀려요. 가면 너 이제 끝났다 인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겁을 주잖아요. 그리고 보통 또 여성분들은 또 뭐 이렇게 시집 가신 분들이 또 미혼인 분들한테 결혼하면 진짜 장난 아니야. 이렇게 겁을 주잖아요. 애 낳은 사람이 애 낳은 사람도 그 레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낳은 분이 또 안 낳은 부부에게 또 할 수 하고 있는 있고 둘째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고 심지어는 딸 가진 엄마한테 아들 가진 엄마가 그런 게 다 있어. 야 딸은 그냥 발로 키운다고 이거 발로 어떻게 키우냐. 그러니까 저는 제일 말 들은 얘기가 하나 있을 때 둘 낳은 분들 얘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를 키우는 일은 그냥 애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 발로 키우는 거다. 맞아. 우리 쌍둥이인 사람들은 하나는 진짜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한 손으로 키운다. 이런 식으로 다 하시니까. 나중에 하선배 좀 더 레벨업 하시게 한 명 더. 한번 저는 추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명. 새 아이의 아빠. 공력 커지는 거야? 세 번째더라고요. 새 아이의 아빠. 진짜 이게 수술을 사실 뭐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또 힘들어하시죠. 첫째에 비해서 둘째도 좀 회복도 느리고 첫째 때는 되게 잘 났거든요. 아픔도 없고 다음 날부터 잘. 그래 원래 둘째가 더 쉬운 거 아니에요? 둘째가 더 어렵다. 더 어려워요. 우리 와이프도 나이가 드니까. 우리 와이프도 둘째 낳고 나서 회복이 잘 안 돼가지고 너무 나한테 힘들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 아픈 것도 더 아프다고. 왜 그러냐면 아이가 이제 사실 아무것도 없다가 아이가 엄마의 모든 그 영양분을 먹고 이제 크는 거잖아요 뱃속에서. 근데 이제 애가 한 명 태어났고 지금 없는데 거기서 또 이제 짜내가지고 이제 영양분을 이렇게 먹으니까
두 번째 날 때. 진짜 우리 엄마는 이런 6라면 났는데 완전 쭉쭉. 대단하신 거예요, 진짜. 와, 그렇게 밥 뺏기고 네, 많이 남는 그런 옛날 어머님들 대단하신 거예요. 이태영 씨 얘기 못 들어. 쭉정이가 뭡니까? 알맹이 다 뺏기고 엄마는 이제 쭉정이만 나오고. 아, 쭉정이 이렇게 좋은 쭉정이가 있어요. 나중에 내 딸이 저러면 어떡하나. 아니,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식물로 말했을 때, 벼로 얘기했을 때 알맹이 다 뺏기고. 그래서 그런지 저희 와이프는 둘째 나오면서 절대 셋째는 없다는 걸 계속 외치면서 애를 낳았어요. 아니 하선배도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셋째 없다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낳기 전부터 그랬지만 임신 기간이 좀 힘들고 또 이렇게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낳고 나니까 아프니까 도저히 이게 상상이 안 되나. 다음에 내가 또 수술을 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서 저 이제 이런 이제 병원을 그만오자. 이제 합의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묶으실 거예요. 뭐라고요? 합의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혼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 무슨 저기 비뇨기과 출산 경로를 이제. 근데 죄송한데 저희 막 남자분들 묶으라면 왠지 갑자기 남성성이 확 떨어질 것 같은. 저희 오늘 연예가 하이스쿨 아니고 무슨 아침마당이에요? 비뇨기과 하이스쿨이네요. 이제 뭐 어쨌든 하기 전에 그런 거는 저희 집안 문제니까 일단 지금은 좀 뭐 당장 이제 애를 잘 케어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천천히 말씀드리는 걸 할게요. 아무튼 나 또 처녀가 또 뭘 또 말씀을 드려요 그 부분을. 아 그런가요? 네. 너무 또 이게 방송 우리 가족이니까 기본적인 방송 톤이라서 우리 하 기자님 우리 처녀가 말 걱정해 주시네. 아 그러게요. 이렇게 당황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저도 당황했어요. 옆에 있는 저희가. 저도 당황했어요. 진짜 죄송해요. 와이프가 묶어도 묶을까 말까인데. 아니 참 이렇게 방송을 하고 하니까 참 많은 분들한테 많은 말씀 듣네요. 네, 좋은 말씀. 네. 중요한 얘기니까요. 맞습니다.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제 일도 있긴 하지만 이번 주에 또 굉장히 또 많은 사건 사고가 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부터 좀 소개를 많이 해드릴까 하는데 아무래도 이번 주에 연예가 중에 가장 화제가 됐던 분은 아무래도 그죠 이분이시죠. 게이트가 열렸어요. 네, 우리 아이들 요즘에 돌잔치 가면 이분 이름이 많더라고. 아이니. 그래요? 아이니들이 엄청 많아요. 돌잔치 가면 한 집 건너 한 집의 이름이 아인입니다. 그 차두리 선수 저기 아들 이름도 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독일어로 아시겠지만 하나 아인. 맞네. 아인스트바이 뭐 드라이 피어 이렇게. 아인슈타인.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인슈타인도 아인이잖아. 그러네. 아인이네. 오늘 막 던지네. 이태용 오늘 뭐 컨텐츠 굉장히 좋은데요. 오늘 뭐 살아났다. 오늘 하루만 사는 사람이야? 아니 얘가 오늘 예능 공부하고 왔나 봐. 뭐 하고 왔어. 오전에 약간 녹화하고 오신 거예요. 뭐 하고 왔네. 잘 풀리네요. 그리고 탤런트 김정현 씨라고 옛날에 모래시계 그 최민수 씨 아역 탤런트 했던 그분 따님 이름이 또 아인입니다. 근데 이번에 주인공이신 유아인 씨는 유아인 씨. 본명은 아니잖아요. 엄홍식. 그죠, 엄홍식 씨인데 홍식 씨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에 서 있는데 사실 그냥 기자로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유아인 씨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대체 또 뭐가 올라왔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딱 열면 까마득해져요. 아유 또 기사를 써야 되나. 많은 떡밥들이 올라와 있죠, 진짜. 그러니까요. 일단 상황은 좀 뭐 말씀을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려야 되니까 지난주였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일들은 이제 그 SNS 통해서 발단이 했는데 그 어떤 글을 하나 이제 어떤 분이 트위터로 쓰게 됐는데 그럼 그 얘기 하기 전에 요 얘기부터 먼저 하고 그걸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유아인 씨를 이제 검색창에 딱 검색을 하면 연관 검색어 엄청 붙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얘기를 한번 쭉 해볼게요. 유아인 애호박, 유아인 한서희, 유아인 트위터, 그리고 유아인 페미니스트, 유아인 메갈, 와 유아인 김주혁 씨까지 이렇게 많이 붙어 있어요. 유아인 김주혁 씨는 좀 됐죠. 유아인 고삼녀도 있어 그러면. 이전 고삼녀, 한서희 씨와 이 연관 검색어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도 이 사건의 개괄이 좀 필요하긴 한데 이런 것들이 왜 떴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트위터에 이제 지난주에 게재된 글 중에서 하나가 주말쯤이었어요. 지난 주말에 이제 난리가 났었던 그 사안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글이었죠. 유아인은 그냥 한 20m 정도 떨어져서 보기에는 좋은 사람일 것 같다라고 쓰면서 그러니까 근데 좀 만나면은 뭐 이렇게 냉장고를 열다가도 죄송한에 애호박 하나 덜렁 있으면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나한테 혼자라는 건 뭘까? 하고 코칭글 할 것 같아요. 코칭글이 약간 유행을 했어요. 근데 일반인 트위터였어요. 그래서 일반인이 올린 트윗이었는데 그냥 올렸는데 그거를 이제 기사화했습니까? 유아인 씨가 자기 이름 아마 검색해봤겠죠. 아무래도 검색을 계속 샵 유아인 했구나. 해시태그 유아인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이 글이 눈에 걸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아인 씨가 바로 트윗을 하신 거죠. 그렇죠. 애호박으로 맞아봤음 이렇게 해가지고 코칭끝. 근데 코칭끝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유한 씨 자주 배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특유의 그런 그 포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생각하기 전에 이렇게 약간 미간을 찌푸리면서 코를 찡긋하시는 그런 게 있거든요. 맞아요. 그 버릇을 이제 했는데 수상 소감에도 그렇게 맞아 말씀하면서 코 찡긋 해서 가로를 약간 이렇게 썼는데 그때부터 이제 좀 더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분이 사실 뭐 여성인지는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제 여성이라는 거를 본인이 밝히고 이제 기분이 나쁘다고 하시니까 많은 이제 트위터 유저들이 왜 그 멀쩡히 있는 분한테 유명인이 애호박으로 맞아보겠냐는 그런 얘기를 하냐. 특히 이제 이 맞아볼래라는 그 단어 자체가 실제로 어떤 그 데이트 폭력이라는 거 폭력에 노출됐던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단어다라는 전제로 이제 공격이 시작이 됐고요. 사실 이제 맞는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또 공인이고 유명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적인 공간이라고 하지만 사적인 공간이면서 동시에 공적인 공간이잖아요. 트위터가. 근데 이제 맞아볼래라는 거는 어쨌든 폭력을 뭐 자기는 농담이라고는 했지만 받아들인 이가 좀 크게 받아들였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어야 하는데 사과 대신에 이제 다시 한번 붙었죠. 그래서 이게 여혐이니 메가리니 이런 문제로까지 확산이 된 거구나.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그냥 이제 그 애호박 관련해서 이제 그렇게 기분 나쁘다는 얘기였는데 유한 씨가 이제 그 본인한테 이제 오는 멘션들을 일일이 다 이제 대응을 해주기 시작하면서 요즘 너무 오래 쉬시나 봐요. 약간 이제 구분을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거 한다고 연기를 못 하시고 있나 지금? 그 댓글 단다고. 지금 이제 버닝이라는 영화 지금 촬영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있어? 촬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의 이제 멘션에다가 답을 하면서 뭐 가만히 있으면 반이나 가지 뭐 이렇게 멘션을 보내시면 너는 왜 가만 안 있니? 반이라도 가게 뭐 이렇게 맞선다든가 그리고 이제 약간 좀 일일이 대응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나가려고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 때문에 못 나가겠다 하면서 유한 씨 얘기한 게 뭐였냐면 본인의 그런 실명이나 이런 걸 다 숨기고 익명의 뒤에 숨어서 그러니까 유한 씨의 프레임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유명인을 놓고 여러 익명의 그런 누리꾼들이 그런 감정적인 폭력을 행사한다. 그러니까 이제 유한 씨를 보는 이제 그쪽 분들의 이제 프레임은 약간 그 여성의 그런 그 정체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부정하는 그런 뭔가 그런 부정하는 이제 그런 전형적인 남성적인 시선이었다. 그런 이제 시선이 프레임이었던 거고 유한 씨 입장에서는 이제 여성과 진정한 여성 운동 뭐 그런 부분과 좀 그 익명성에 숨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뭐 남성 비하나 남성 혐오를 일삼는 그런 약간 폭도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차이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건을 보고 있는 양측의 프레임이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은 남성과 여성 아니면 전형적인 남성적인 시점과 여성의 자존감 뭐 이런 데에 대한 구분이라면 유한 씨는 익명 뒤에 숨은 그런 익명성과 유명인과의 대결 이런 식으로 이제 잡고 있어서 사실 이런 것들이 똑같은 사안이나 똑같은 프레임에서 서로 바라봐야 뭔가 절충점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게 보이는데 서로 지금 다른 부분을 놓고 지금 설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좁혀지지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이제 감정적인 생태계가 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약간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사실 최근에 그런 페미니스트라든가 여성운동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게 되시고 실질적으로 이제 참여하거나 이런 분들이 늘어난 상황에서 유한 씨라는 그런 캐릭터가 주는 파급력이 되게 커서 이게 이제 확정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런 남성 비하라든가 여성 비하의 그런 것 때문에 척을 지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이미 존재했는데 그 사건이 그 프레임으로 들어오면서 또다시 이제 성에 대한 그러니까 젠더 감수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대결 양상으로 확전되고 있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또 그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그렇죠. 한서희 씨 영화 검색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랬던 그 친구가 이제 또 유아인 씨가 과거에 했던 말을 가지고 과거에 했던 말을 이제 끄집어내서 사진을 올렸어요. 뭐 여성들은 뭐 저는 뭐 이제 여성들의 인권이 뭐 말해야 되는 것은 말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개념 발언처럼 하고 배우 유아인 이 사진을 올린 다음에 이거와 너무 다르게 행동하지 않느냐에 이제 멘션을 올린 거죠. 한서희 씨가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페미니스트가 아닌 페미니스트인 척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네요. 크크크 이렇게 쓴 거죠. 근데 유한 씨가 그냥 그것도 넘겼어야 했어요. 넘겨야 돼. 네. 전투 모드 해야지. 네, 이제 또 물었구나. 한서희 씨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파급력이 큰 블로거인데요. 그런 누리꾼이랑 뭐라 그러죠? 화제 인물, 셀럽인데
그냥 이제 또 받은 거죠. 덥석. 왜냐하면 그분이 자기 탑하고 대마초 핀 다음에 어떤 그 실형이나 이런 걸 받진 않으셨어요. 집유 상태죠. 집유. 집행유예 상태죠. 상태죠. 근데 이제 이분이 사실은 또 한솔 씨도 사실은 뭐 페미니스트다라고 선언은 했지만 진짜 어떤 그런 여성 인권에 대해서 막 잘 알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 하리수 씨하고도 이전에 좀 뭐 트랜스젠더는 여자가 아니다 뭐라면서 이제 막 설전을 벌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근데 약간 이 한서희 씨도 약간 진짜 어떤 페미니즘을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이런 점은 틀립니다. 이런 점은 다시 정정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미안요. 제가 뭐 페미니스트 선언한 지 30일밖에 안 돼서 잘 몰라요.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스타일이었는데 유한 씨가 그런 거를 인지하지 못한 채 덥석게 받으신 거죠. 네. 그러니까 엄청 크게 싸움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계속 뭐 실시간에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이 오빠 뭐 이렇게 하면서 나 삼촌 나 중학교 때인데 어떻게 이 말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면서 막 고3녀인가 그걸 갖고 또 물고 늘어지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3녀라는 단어는 사실은 원래 뭐 고3인 자녀들이 뭐 이제 뭐 굉장히 이제 신주단지처럼 모셔야 된다는 부모님의 마음 뭐 이런 좀 예민하게 굴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데 이게 약간 와전이 되면서 조금 그 남성들 사이에서는 조금 뭔가 그 성적인 의미가 들어간 단어로도 많이 사용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 여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희롱처럼 들릴 수 있는 그래서 옛날에 뭐 그런 말들 되게 성희롱처럼 하시는 분들 많죠. 뭐 산삼보다 고삼 이런 말들 이런 느낌의 그런 단어 그러니까 그 단어의 그런 느낌의 성희롱적인 그 이미지가 있는데 이 유아인 씨가 이 단어를 멘션을 썼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페미니스트처럼 말하던 사람이 왜 이런 단어를 썼느냐라고 또 한서희 씨가 직격 디스를 하신 거죠. 디스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또 유아인 씨도 거기에 또 멘션을 답니다. 아인이 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설전뿐만 아니라 지금 뭐 영화 평론가 지금 박정우 씨인가요? 네네. 그분도 있고 최근에 또 이제 정신과 무한도전에 나와서 화제가 됐던 의사분과도 이제 설전을 벌이면서 그러니까 계속 이제 유아인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본인한테 오는 이제 멘션들을 다 대답을 해주는 상태에서도 또 이제 뭔가 본인에 대한 그런 사건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다시 또 대중들한테 얘기하는 그러니까 뭐 평론가에 대한 그런 본질이라든가 아니면 정신과 의사가 과연 그 남의 그런 정신 상태를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그렇죠. 상담을 하지 않고 공표해야도 되느냐 뭐 이런 부분 그리고 그걸 약간 좀 무책임하게 받아 쓰는 언론에 대한 그런 비판적인 얘기들 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젠더적인 면에서 있어서의 그런 참 이해가 좀 아직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사실거든요. 그러니까 한서희 씨처럼 페미니스트를 뭔가 내세운 분들조차도 약간 그 의미를 정확하게 잘 모르는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교육이 좀 부족한 상황이긴 하죠. 그러니까 진짜 그런 운동적인 면 근데 사실 또 그런 면도 있지만 유아인 씨의 발언 자체를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또 일부는 유아인 씨의 어떤 그 화법이 약간 직설화법 그 직설화법이 내가 말하는 건 다 맞고 나와 반대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폭도들이다. 뭐 진짜 여자가 아니다. 뭐 잘못된 페미니즘을 알고 있는 것이다. 내가 아는 게 맞다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 합리화처럼 보이고 내가 너를 가르쳐줄게. 내가 알려줄게. 라는 식으로 내가 너를 가르친다라는 투의 여성 입장에서는 남성이 페미니즘을 정의하고 알려주는 걸 또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니 남성과 여성의 차이 나기보다 저는 약간 화법 자체가 약간 이렇게 돌려서 뭔가 약간 비꼬아서 이야기하는 그쵸,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 것 때문에 맞아요. 약간 그런 얘기하면 우리 개그맨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이때까지 다 그런 유의 개그를 엄청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사실 이제 설 자리가 없겠다. 코드 중에 하나가 또 약간 그런 특히나 또 좀 외모 비하가 여성 외모 비하가 많았던 부분이 예전에 이제 개그 프로 보면 조금 못생긴 여자 얘기랑 좀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 얘기가 딱 오면 비교하면서 이렇게 했던 남자가 이 여자한테는 잘해주고 이 여자한테는 못한다 뭐 이런 그런 식의 어떤 개그로 다 개그 패턴이 많았죠. 네 그런 패턴들이 이제는 뭐 쓸 수가 없겠네. 근데 진짜 발단은 어떻게 됐건 그 문제로 상관이 없는데 그죠? 정말 상관이 없는 거에서 발단이 돼가지고 좀 사회적으로 진짜 민감한 부분인 여혐 남혐으로 나눠져서 또 일베와 막 거의 미러링 사이트 메갈리아라고 이제 미러링 사이트라고 약간 메갈 그런 미러링을 통한 거기 싸움으로 크게 번진 것 같아서 당분간 또 잠잠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유한 씨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숙하는 스타일도 아니세요. 그래서 또 오늘 아침에도 또 멘션을 남기셨고 그러니까 아까 이다운 기자 말대로
이제 이다운 기자 입장에서는 본인 입장이면 좀 이게 확정이 되니까 부담이니까 할 말이 있겠지만 좀 자제하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인데 유아인 씨는 그런 부분에서 생각나면 또 바로바로 얘기하는 또 스타일이시다 보니까. 근데 이제 좀 주변에서 조금 걱정하는 건 그 유아인 씨 어떤 이 멘션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가 하는 작품에까지 좀 많이 영향을 받을까 봐. 사실 이창동 감독이 이번에 버닝이라는 영화로 굉장히 오랜만에 스크린으로 컴백을 하셨는데 그 작품부터 시작해서 또 국제부도의 날이라는 김혜수 씨랑 같이 이번에 캐스팅 됐다고 하는데 이 영화에까지 좀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이 불매 운동을 할까봐 이런 것들 좀 조심스러워. 그게 이제 영화로 옮겨 붙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유아인이라는 배우가 나왔던 영화이기 때문에 그 영화 자체도 약간 그런 성에 대한 대결 구도에 희생이 되는. 근데 반대로 또 그것 때문에 이슈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슈가 되면 뭐야 보질 않으면 보겠지. 이게 사실 그게 이제 그 케이스 불안당이라는 영화가 이런 어떤 그런 케이스 때문에 좀 흥행이 안 된 케이스거든요. 영화 작품성과는 상관없이 화제는 엄청 됐지만 흥행하고는 보러 가지 않고 불매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영화 자체가 굉장히 그냥 꼭 고꾸라졌죠. 그 꼬꾸라지면 안 되는데 이창동 우리 고등학교 선배인데. 근데 진짜 연예인들이 학연이냐. 연예인들이 이런 SNS로 인해서 진짜 피해볼 수 있는 거는 사실 유명한 사람들이라든지 공인이라든지 잃을 게 좀 많은 분들이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 때문에 피해본 사례들 진짜 많거든요. 좀 조사해 왔습니까? 조사한 것보다 떠오르는 사건들이 몇 개가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같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개그맨들도 몇 번 이렇게 있었죠. 최근에 있었는데 가장 떠오르는 건 강유미 씨 약간 예전에 구급차 사진은 그냥 생각 없이 사실 그냥 올리던 사진들인데 구급차 타고 이동하는 사진 올려서 또 문매를 맞고 좀 이렇게 자숙을 하기도 했고 얼마 전에도 그 누구시죠? 그 개그맨? 아니요, 개그맨 아니요, 배우 서유정 씨가 이제 문화 이태리 가가지고 제에 올라가서 찍었다가 혼났다라는 것까지 아주 상세하게 적어서 또 굉장히 마동석 씨 와이프란다. 예정아 씨도 약간 그 첨성대 근처 가서 그 100년 된 매화나무 꺾어가지고 찍었던 사진을 이제 올리면서 약간 맞아요. 김정은 씨도 이제 뭐 테이큰 영화를 다운받아서 봤는데 아랍어가 나왔다. 이게 자체가 불법 다운로드다 해서 불법 다운로드 받았다고. 김래원 씨는 극장 가서 인증샷을 찍었다가 화면을 찍었다가 또 무개념 스타다. 엄청 또 욕을. 그러니까 사실 SNS라는 게 사실 이렇게 뭐 소통이 이제 사실은 예전에는 이제 언론을 통해서나 아니면 소속사를 통해서나 이런 식으로 이제 걸러서 소통이 됐던 부분이 있었지만 사실 팬들하고 이제 거의 다이렉트로 이제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이 마련됐거든요. 바로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양방향성이라는 소통하는 부분은 좋지만 이게 이제 과연 1차적으로 본인의 필터링에 의해서 나오는 말들이 100% 본인한테 안전할 수 있느냐 그 문제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또 유한 씨나 이런 분들 많은 분들이 이제 파급력이 좀 큰 분들이고 또 이렇게 뭔가 많은 분들이 봤을 때 저분의 주장이라고 하면 다른 보통 분들의 주장에보다 훨씬 더 힘을 얻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조심해서 얘기해야 되는 그렇게 어떻게 파급력이 있거나 인기 있는 분들을 일부러 좀 건드려서 자기 이슈화하려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많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다른 사람들한테 딱 건드려봤자 물지도 않지만 그분하고 싸워봤자 자기들 둘 싸움인데. 어떻게 보면 이번 유아인 씨 사건도 그런 분들이 또 일부 있어서 이렇게까지 더 커지다고 좀 볼 수 있죠. 서로 막 파격적으로 이렇게 막. 이쯤에서 사실 퍼거슨 감독은 정말 명언을 하신 거예요. 정말 명언을 아니 그런 길이길이 명언이죠. 길이길이 이거 한 100년 이거 노벨 문학상 줘야 돼. 자, 뭐죠? 그 명언 한번 들어볼까요? SNS는 인생의 낭비다. 이거 진짜 이거는 거의 뭐. 그래서 저는 잘 안 하거든요. 저는 아예 라이브 하셨으니까. 라이브 했어요 제가. 옛날에 한 번 해봤어요. 한 번 했는데 수명도 안 들어서. 인스타 자꾸 막 오신 분들하고 팔로우하고 그러시죠. 그 했잖아. 근데 3,500명에서 더 이상 늘지 않더라고. 그래서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SNS의 특징과 이종엽 씨의 특징인 그 초조함을 합쳐놓으면 팔로워 수가 안 늘어서 너무 초조한 그런 또 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안 하게 되더라고. 그리고 페이스북은 5,000명 넘으니까 더 이상 못 받아서 못 하고. 하기 싫어. SNS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무튼 뭐 이 유한 씨 사건은 사실 유한 씨 성격상 제가 알고 있는 유한 씨도 이쯤에서 뭐 물러나거나 그런 분은 아니라서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좀 더 이 부분은 좀 더 분석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담론을 좀 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일단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좀 소식을 전하는 수준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 두 번째 소식이 그 마밤 청룡영화제 얘기를 좀 청룡영화제. 청룡영화제는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변의 청룡영화제. 역시 청룡영화제. 이런 그렇죠. 단어들이 계속 이제 나왔어요. 대종상이 약간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같이 좀 특히 맞아요. 재작년 대종상이 불참은 대리수상은 대리수상은 절대 없다. 꼭 해야 돼. 꼭 참석해야 상을 준다. 이래서 출석상 5명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청룡 영화제에 좀 더 그 관심이 많이 갔죠. 근데 이번 권위가 더 생긴 것 같아요. 청룡 영화제가. 이번 영화제에도 여지없이 아주 그냥 눈물이 콸콸 솟는 뭉클한 장면들이 많이 연출됐어요. 정 기자 보시기에는 가장 좀 이변이다. 이런 수상 어떤 거 보세요? 전 사실 진성규 씨의 그 조연상 수상을 가장 이변으로 꼽는데요. 사실은 이변이라니요. 저는 범죄도시에서 굉장히 놀라웠고 또 윤계상 씨나 마동석 씨 진짜 중국에서 오신 분 아니냐 인터뷰를 할 때도 늘 그분 얘기를 항상 꺼냈어요. 진성규 씨 얘기를. 그러니까 자기 인터뷰인데도 다른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진짜 연기 죽이지 않았냐. 정말 내가 존경하는 연기 선생님이다. 윤계상 씨는 실제로 진성규 씨한테 연기 레슨을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니 이거 다 진성규 씨 작품이라. 아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원래 이런 영화제에 상을 받으면 대상 받은 분들이 많이 거론이 됩니다. 사실 송강호 씨가 대상은 아니고 나무주연상이 나무주연상 그러니까 연예대상 받아보니까 영화제 대상은 없잖아. 주연상을 뭐 그런 거 할 때 일단은 최 윗단계 내년에 영화인 하신다면서 이렇게 모르시면 어떡해요? 대상을 받고 싶은가 봐요. 내년부터 하려고. 정현 씨도 최우수상까지밖에 못 받아가지고 무조건 대상인 줄 알았지. 어쨌든 나무 주연상을 받잖아요. 그럼 그분이 막 언급되고 그분이 돼야 되는데 이번 청룡영화제는요. 제가 봤더니 실시간에 계속 뜨는 거는 우리 진성규 씨 그리고 그 부인, 그렇죠, 와이프분. 처음에 부인도 또 이름이 그 보경 씨인데 박보검으로 알아가지고 보검 씨는 또 왜 올라왔지? 보경 씨더라고. 근데 저희가 또 무명이 좀 길었기 때문에 부인까지 또 올라온 거. 저희가 또 이렇게 인터뷰를 했거든요, 사실 박보경 씨에 대해서. 그렇죠? 네. 그 얘기를 좀 해주실 뭐 제가 한 건 아니지만 박보경 씨도 제가 이번 주 출근 안 해가지고 잘 몰라요. 이름 내가 또 검색해봐야 되는데 잠시만요. 일단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진성규 씨가 올라오면서부터 눈물을 쏟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드레스를 막 훔치고 나오는데 사실 이런 그 상황이나 이미지나 비주얼이 뭔가 이제 좀 이렇게 배우들 사이에서는 잘 안 나오는 액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눈물이 나도 조용히 올라온 다음에 트로피 받고 이렇게 막 또르르 흘리잖아요. 그죠. 남자분들도 그런데 근데 지성규 씨는 올라오면서부터 벌써 이렇게 이 소매로 눈을 훔치는 모습이 너무 좀 많은 분들로 하여금 좀 순수해 보이기도 하고. 제가 하 기자님이 지금 얘기하는데 소름이 싹 돋았어. 그리고 또 그분이 고생을 엄청 했잖아요. 이분이 사실은 그 올라와서 이제 트로피를 받고서 한 그 소감도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화제가 되고 있죠. 막 눈물은 그렇게 쏟아내면서 저 조선족 아닙니다. 이 말에 너무 빵 터졌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빵 터져가지고. 그 뒤에 저는 정말 웃겼던 게 뭐 와이프 얘기도 많이 했지만 친구 거제도인가? 네, 거제도 진해 아닌가요? 진해. 경상남도 남해 있는 저희 동네네요. 코가 너무 낮아가지고 코를 세워주겠다. 돈 모아서 개를 붓고 있다고 친구들, 개하고 있다는 친구들 그 얘기하는데 너무 웃기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서 진짜로 마음은 너무 기쁜데 이게 정말 소감이 준비가 안 돼 있었구나라는 게 좀 느껴질 정도였어요. 본인 걸 예상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진성규 씨뿐만 아니라 물론 진성규 씨도 굉장히 정말 이변이지만 남은희 선생님이 또 이관왕을 하셨고 그다음에 송강호 씨가 사실은 이번에 택시 운전사 첫 천만 영화고 그 이후에 천만 영화 없었거든요. 없어. 그런데 사실 송강호 씨는 좀 상복이 없었어요. 그 뭐 설경구 씨가 나무주연상을 뭐 대종상이나 이 영평상 쪽에서 좀 영평상이 아니라 대종상 쪽에서 휩쓸었고 송강호 씨는 사실 어떻게 보면 나무주연상 줄 수 있었는데 이번에 청룡영화상에서 이제 받으셨죠. 그렇죠. 근데 진성규 씨 얘기를 잠깐 다시 하자면 제가 그 다음 날 청룡영화 수상한 다음 날 뵀어요. 만났어? 네, 만났어요. 어떻게? 근데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난 건 아니고 장항준 감독님 VIP 시사회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거기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거기 배우분들이 되게 많이 오셔가지고 핫피플인데 그죠? 그 영화 사랑의 온도의 그 양세종 씨인가요? 네, 맞아요. 성함이 맞나요? 그분이랑 막 이렇게 왔는데 가장 핫했던 분이 진성규 씨 등장이었어요. 사람들 막 좋아하죠. 사람들이 엄청 그 박수하면서 축하드려요 막 이러는데 그분이 그 전날 이제 그 상 받으면서 했던 수상 소감이라든지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다
저런 사람이 잘 돼야지라는 그런 진짜 진심 어린 격려 있잖아요. 그 이태영 씨가 특히 많이 했잖아. 저런 사람 잘 되기를.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진짜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순수한 면이 많으시더라고요. 착해 보이더라. 네, 서글서글한 눈빛이고 연기랑 다르게. 근데 진짜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그 지금 40이신가요 나이가? 40인가 41인가 그래. 네, 40년 동안 좀 연기 생활을 또 오래 하셨는데 연기 생활 오래 안 했어요. 35살 때 그 철공하는데 그런 데서 일하다가 내 꿈은 이 연기하는 거라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와이프한테 얘기해가지고. 근데 이게 저희 그렇게 이제 시작했다더라고. 연극 배우 시작해가지고 연극하다가 이렇게 쭉 하다가 12년 정도 된다고 나오네요. 그래요? 네. 생계 때문에 다른 일도 하다가. 저는 15년째인데. 최우수상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때 울었어요? 남은 울 시간이 없지. 뒤에 홍윤아가 커플 애정 행각인가 그거 해가지고 내 얘기 아무도 안 듣는데. 아직까지도 마음에 남아있어요. 네. 그건 아니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일화가 있어요. 제가 갑자기 얘기하다 제 얘기로 나와서 또 청취자분들 짜증 내실 건데 이대호 씨 그때 2007년도에 골든글로브 시상식에 저를 불렀어요. 가족석에 앉혀놓고 마지막 끝날 때 수상소감을 동엽이 형 와줘서 너무 고맙다. 딱 그런 거야. 그래서 다음 달에 12월 달에 제가 이제 좀 짧게 해주세요. 여러 번 했으니까. 신인상 받을 때 제가 이대호 이제 고맙다 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해버렸어. 근데 딱 내려 시상식에 이대호 고맙다 말 못하고 내려오니까 이대호가 형 나 갈게 이렇게 딱 문자 왔더라고. 와 너무 미안한 거야. 그래서 대호한테 내가 꼭 상 받고 나면 네 얘기를 먼저 해줄게 하고 2014년 7년 만에 드디어 그걸 이뤄냈잖아요. 최우상 때 이제 이대호한테 전화했지. 야 내 형 네 얘기할 거니까 기다리라 하고 얘기했어. 하고 일단 얘기하고 나서 했어요. 그래서 딱 올라갔는데 시작은 이대호 하려는데 계속 홍윤아가 그 자기 남자친구하고 뽀뽀하고 끌안고 막 잡히려고 잡힌 건 아니고 뒤에서 이제 있었는데 막 웃고 있으니까 저는 그걸 몰랐잖아.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신을 뺏겼어요.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계속 웃으니까 내가 돌아보면 웃어 사람들이. 왜 가지 하고 돌아보면 웃고 그러다가 이대호 얘기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안 되겠다. 어쨌든 막 내려가라고 난린 거야. 그만하라고. 그래서 이대호 그때 뭐 못해줘가 미안하고 이대호 고맙다 하고 결혼했으니까 와이프까지 얘기했어. 장인 장모까지. 그럼 내려왔지. 그때 엄마가 문자가 엄마 작게 했다고 왔더라고. 좀 삐질 사람 많다. 엄마가 또 삐져가지고. 받는 게 힘든 거예요. 이정엽 씨의 이 수상 얘기는 좀 코믹하지만 사실 진성규 씨 하고는 다르지. 박보경 씨 인터뷰를 봤을 때 좀 뭉클한 부분이 아빠가 처음으로 시상식에 갔는데 5살짜리 첫째가 안 자더래요. 작은 애가 19개월이네요. 그죠? 굉장히 아빠가 TV에 나오니까 보고 있는데 아빠가 막 우니까 따라 울더래요. 따라 울더래요. 그리고서 이제 트로피를 딱 가져가서 집에 딱 주니까 아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내 장난감은 없어? 이랬더니 토피가 아빠 장난감이야. 내 장난감은 없어? 이랬더니 행복하다 이렇게. 행복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인터뷰도 잠깐 나오지만 수상소감 같은 거 준비했냐고 하니까 사실은 준비했는데 여러 가지 써보니까 자기들도 웃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마 받겠냐 싶어가지고 둘이 막 웃으면서 그냥 좀 적다 말하는데 진짜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될지 몰랐다. 그러니까 사실 청룡형이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제안하고 제시하는 바가 많겠지만 이렇게 좀 의외의 장소에서 그러니까 오랫동안 좀 묵묵하게 했던 분들의 노고를 좀 알아주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좀 화제를 만들면서 좀 시상식의 권위도 올려주는. 근데 사실은 지난 청룡 영화제였죠. 또 성실한 나라 앨리스 이정현 씨가 그쵸. 여우주연상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그 영화는 뭐 흥행작도 아니었고 굉장히 독립 영화거든요. 1억 규모의 제작비가 저도 전주영화제에서 처음 봤어요. 근데 그 상이 이정현 씨 이후에 구남도 인터뷰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상이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한국에 들어올 수 없었다. 사실 중국에서 활동을 했던 건 중국 사람들에게 뭐 내가 어필하려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 한국에서 일감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되게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가 들어왔고 자기는 그 전에 이제 테크노 여장사 이런 게 너무 강하니까 그죠. 그런 걸 다 안 하고 싶었는데 이 역이 정말 자기 하고 싶었던 역이라서 성심성의껏 했는데 청룡 영화제에서 또 알아주니까 지금에까지 자기 진짜 그 영화는 노벨원티로 출연한 걸로 알고 있고요. 맞아요. 청룡 영화가 진짜 그렇게 약간 좀 권위를 얻게 된 게 그 전에도 여우주연상을 한공주로 천우희 씨가 받았거든요. 한공주 독립 영화. 그때부터 이제 뭔가 바람을 타기 시작했죠. 맞아요.
그 약간 좀 대종상을 약간 좀 뭐 이렇게 꾸지람하자면 방송 사고가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또 그 박열로 최희서 씨가 그 수상 소감 얘기하는데 그 왜 이렇게 안 끊어? 그만해. 그게 들어가는 바람에 길게 하네. 아 그거 옛날에 제가 또 뭐야 막 이러면서 최우수상 때 당한 거 했구나. 그런 것도 있었고 그 전에 대종상을 뭐 더 하나 얘기하자면 공동수상을 굉장히 많이 해서 남발해서 진짜 많이 욕먹고. 그래서 대충상이라는 얘기도 그때 대중상이 아니라 대충상. 잘 지었다. 좀 비판하는 이게 목소리가 이것도 또 대종상은 사실 그 안에 내부에 또 균열이 있어가지고요. 맞아요. 내부 갈등이 있어서 이제 시상식으로까지 좀 그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계속 이어진 거고 청룡영화상 좀 거기에 또 자극을 받은 거죠. 이 대종상과 비교를 하다가 그 대중들이 그래 믿을 건 청룡영화제, 청룡영화상 이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더 내실을 기하고. 야, 근데 대종상 만드시는 분들은 좀 억울한 게 앞쪽이 먼저 하잖아. 맞아요. 뭔가 실수한 걸 그걸 보고 우리는 요거 하지 말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맞아요. 시를 많이 취할 수 있는 영화상이 됐네. 갑자기. 이번 또 청룡영화상에서 조금 또 굉장히 좀 묵직한 시간도 있었어요. 또 차태현 씨가 올해 특히 조금 운명을 달리한 분들이 많았고 또 차태현 씨랑 굉장히 친했던 김주혁 씨도 이제 같이 거론을 하면서 그들을 이제 진정한 영화인이다. 우리 이제 뭐 영원히 기억하겠다 이런 추모사를 읊었는데 굉장히 조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어쨌든 청룡영화제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때 리포터로 가본 적이 있거든요. 야, 쭈구리 시절 말씀하시죠. 쭈구리 때. 야 그때 생각해 보면 그래서 옆에 있던 다른 프로 리포터들한테 기에 눌려서 다 뺏겼어. 쭈구리가 됐어. 걔들은 목소리 엄청 크더라. 그럼요. 그때 활약하는 분들이 하지영 씨 이런 분들. 이건 어떻게 이겨? 박슬기 씨, 막 김우진 씨 와가지고 막 저기야 막 하는데 저도 제 남들은 연예인이라고 그냥 아는 사람 있으면 형 나 왔어. 그러다가 이제 그때 그 요즘 잘 나가는 송송 커플 송중기 씨가 형 여기 왜 있어 하는데 마치 내가 망한 것처럼 날 보고 있더라고. 난 너무 부끄러워. 인터뷰에 내가 숨었다. 놀래서. 그것도 열심히 하셔야죠. 나 근데 내가 망한 줄 알고 나도 숨어서 거기서 더 이상 인터뷰를 나 아는 분 오면 고개를 숙였다니까. 거기서 감상이 터지시면 어떡해요. 지금은 막 부르면 진짜 잘하는데. 일은 일이니까. 어쨌든 우리 그러면 끝나기 전에 우리 이제 하이스쿨도 새로 열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 소식을 제가 좀 전해드리는 게 또 뭐 있어요? 근데 그 아까 이제 뭐 이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 얘기 나와서 지난주에 이제 그 이민지 씨 배우 이민지 씨가 올해 작년 58세로 돌아가셨는데 사실 되게 슬픈 얘기가 고독사라는 전형적인 고독사 형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발견되신 게 거의 2주 만에. 숨진 지 거의 2주 만에 발견되셨고 이제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들어가셨는데 사실 그 장례식장 관계자 자체도 2주인지 막연하게 알고 있긴 하지만 뭔가 언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잘 모르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유족 입장이라든지 또 그분의 연기를 또 보신 분들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연예인은 참 직업이 참 화려하고 그렇긴 하지만 외로워. 그렇죠. 그러니까 일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본인 자리를 좀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정말 또 다른 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힘든 삶을 힘든 좀 말로가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맞아요. 저도 사실 그거 기사를 딱 뜨자마자 검색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처음엔 누군지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얼굴 보면 근데 아시는 분들 많아요. 그 밑에 했던 활동들 보니까 엄청 유명했던 분이더라고요. 상도 받고 한때 엄청 80년도 때 90년도 때 막 펄펄 나시던 분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저도 그날 그 소식 들은 날 촬영 같이 하고 촬영 중이었는데 그 김현정 아나운서랑 같이 최근에 그 촬영을 한 번 같이 했었대요. 이분하고요? 네네 이민지 씨랑. 스티콘 같은 촬영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유작으로 지금 남은 13월의 로맨스를 태진아 씨랑 주인공으로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연기 활동도 오래 꾸준히 계속 하셨고 한데 이제 미혼이시고 약간 본인 성격이 많이 좀 내성적인 분이 있어서 사람들이랑 왕래가 좀 적었다고 그런 이유 때문에 조금 좀 안타깝게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미지 씨한테도 참 추대의 마음을 보내지만 이태영 씨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됩니다. 네. 이태영 씨 진짜 지금 나 적응 못 혼자 되신 분은 나 적응 못 왜 이태영 지금 혼자 된지 모르겠어요. 혼자 얼마나 잘 다니신 분인데 그랬어. 아니 집에 저 집에 자주 있거든. 집에 들어갔다 나왔다 우리한테 문자 하나씩 해라. 단체방에다가
오늘 나왔는지 들어갔는지를. 서로의 관심이 필요할 때 CCTV를 달아 CCTV를. 아 근데 여자 방이니까 CCTV는 그렇고. 해요. 저 키즈폰 그런 거 해요. 키즈폰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해주는 거. 아 그런 거 해줄까? 키즈폰 보면 그 얼굴 화장성도 되고. 우리 태영이 좀 우리가 잘 챙겨야 됩니다. 우리 다 빨리 결혼해야겠다라는 생각. 결혼을 빨리 해라 그래. 그럼 되겠다. 최욱 씨 어때요? 최욱 씨. 그치 안 되나? 하긴 최욱 씨라고 팟캐스트계 유재석 씨잖아요. 유명인이시니까 또 제가 이렇게 엮이면 또 어떻게 우리 팟캐스트 순위도 올라가나요? 올라갈 수 있죠. 그럼 제가 한번 어떻게 이제 늦었어. 노림수를 해볼까요? 그분 눈이 많이 높아졌어 이제.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보니까 지상파 라디오도 많이 나오시네. 지상파는 예전부터 많이 했고 지금 이제 지상파 TV에도 지금 막 들어가고 있어. 이태영 늦었어 너 임마. 아니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좋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태영 씨는 더 유명한 분. 더 돈 그런 의미에서 분. 제가 내년 초에 멘션 날라갑니다 지금. 사실 이제 올해 어떻게 보면 이종엽 씨의 그런 한 해는 작년에 오지영 씨한테 완전 발묶인 한 해였다. 저희가 이제 토정 비결을 그때 봤었는데 안 된다 하더라. 거기 안 된다는 얘기 때문에 1년 내내 죽으리로 지냈거든요. 그래서 저만 봅니다. 오지영 씨 다시 모시고. 하지마. 그분. 근데 너무 좋다. 보자마자 나 짜증 내더라고. 한번 또. 나 오자마자.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냥 오지 마세요. 나 그날 안 올게요. 생년월일만 보내주세요. 그 사람 오자마자 너는 안 돼 막 시작하더라고. 진짜? 그래. 진짜 본인이 그래서 진짜 기가 내려가는 거 이렇게. 자신감이. 할 수 있는 일도 안 하고 막. 그것 때문인가 이런 생각하고 오빠. 안 되니까 어차피 몸을 이런 움츠려야 되겠다. 분들한테는 정말 운명론자의 말씀은 쥐약이에요. 그 말 그대로 따라갑니다. 너의 올해는 끝났어 이러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 1월 1일부터 아무것도 안 했었네 그래서. 거기에 너무 매여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신발을 잘 받는 분 맞죠? 오지영 씨 말고 그러면 좀 좋은 말씀 하시는 수 있는 분한테. 다른 운세 보시는 분 와요. 그분 나한테 안티 감정이 있더라고. 안 좋아도 안 좋다 얘기 잘 안 하잖아. 해요? 그 애둘러서 하든지. 저는 그래서 작년 말에 그 방송을 했는데 동엽 씨가 이렇게 올 한 해를 다 버릴 줄 몰랐거든요. 오늘 하지 말라길래 뭘 하자 해도 내가 안 했어. 제가 볼 때는 그분이 뭐 신발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모르겠으나 이동엽 씨가 그분의 어떤 그 신발을 좀 올려줬다. 그 어떤 어떤 예측 가능성을 좀 올려줬다. 그분이 돌아서 말하는 대로 해준 거 아니야. 했겠네. 그러니까 넌 이렇게 돼 하면 본인이 그걸 맞춰가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맞춰주고 있는. 잘돼 해줬으면 내가 엄청 잘 됐을 건데. 도전하고 뭔가 제이가 왔을 때 해고 이래야지. 어차피 안 될 거라서 뭐 제이 왔을 때 하나도 안 했어. 낙담을 막 하는 거예요. 연초부터. 그다음부터 저 들어온 거 엄청 많았거든요. JTBC에서 뭐 하자고 이번에 들어왔는데도 제가 재다가 안 할래요. 그거 했다가 또 안 되면 어떡해요 해서 안 하고. 하여튼 이런 분들은 전 보면 안 되는 분들이. 그러니까요. 좋다 얘기 나올 때까지 봐. 그래서 딴 데 가서. 그래야겠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저희 짧은 얘기 좀 했는데 1교시는 마무리하고 이제 동엽 씨의 희망찬 내일을 위해서 저희가 재밌는 또 이니셜 토크 준비했거든요. 네, 좋습니다. 뭐 이니셜 토크. 저격수도 나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이담 기자가 이렇게 업계 관계자분들 만나면서 쪽쪽쪽 빠는 걸 봤어요. 저는 아주 대놓고 물어봤어요. 잘했어. 야, 좀 주변에 뭐 이런 애 없어? 걔 성격 안 좋다는데 그거 진짜죠. 그런 애 없어? 이렇게 물어보고 다니는 게 순위 올라가는 저는 소리가 좀 들리네. 웬만한 딴 얘기를 하고 나서 좀 이렇게 곁다리로 좀 듣는 편인데 저는 그냥 인사하자 안녕하세요. 근데 걔가 성격이 안 좋다는데 맞아요? 또 진짜 이거 너무 많이 빠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듣다고 보니 좋다죠. 그 결과물을 기대됩니다. 2교시에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